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1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송구권의 대들보 시간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통화한 내용을 원희룡 전 지사가 언론에 기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보도를 제가 전달을 해드렸죠. 핵심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왜 대여 투쟁을 하지 않느냐? 원희룡 지사가 그렇게 물어보니 이준석 대표가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 나는 정부와 싸울 생각이 없다. 자, 그런 말을 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희룡 지사와 이준석 대화 내용이, 통화 내용이 오늘 아주 자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또 충격적인 내용이 또 새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 25면에 보시면은 고정의 논설위원이 간다. 국민의힘 갈등 이면 들여다보니, 자, 이 기사인데 이 한 면짜리 전체 원희룡 지사를 인터뷰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핵심은 원희룡과 이준석의 통화 내용입니다. 자, 요즘 논설위원들이 이렇게 직접 취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도 일종의 단독 보도, 특종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앞부분은 원희룡과 이준석의 대화 내용, 앞부분은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왜 지금 원희룡 전 지사가 그렇게 물어보죠. 지금 간첩, 백신 같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대차게 싸워주기를 바라는 당원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 이준석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랑 싸우면 오히려 후보들의 메시지가 가려질 수 있다. 현재 국면에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는 건 내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그리고 그러니 또 다시 이준석이 또 이런 말도 하죠. 내 역할은 윤석열을 입당시키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합당 문제 등 경선 여건을 정리하는 것이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안철수 합당 어제 불발됐죠. 윤석열은 입당하고 나서 계속 견제를 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데, 자, 윤석열과 관련한 이야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원희룡 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내 중진 대부분은 캠프에 가 있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서병수 위원장 말고 선관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하다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불만을 갑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금방 정리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그래서 이 고정의 논설위원은 해석은, 이준석이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뜨겠다던 말을 떠올리게 하는 언급이다. 지구를 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언급이다. 그러니, 본인은 윤석열을 정리하고 있다. 윤석열 지금 정리하려고 다른 일을 못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대여 투쟁 이런 것도 그렇고 나는 윤석열을 정리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전 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원형 경기장 안에 후보들을 다 집어넣어서 서로 물어뜯게 하고 누가 이기든 자기가 그 손을 들고 나와 자기가 결국 조련사 역할을 했다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 자, 이준석 대표 지도부에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본인이 원희룡 지사와 아침에 통화를 해서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맞다고 그러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지금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곧 정리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이준석 채널A 보도에 의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일간지 기자에게 자, 토론회 2번만 열면은 윤석열을 낙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채널A에서 나왔죠. 그리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서 이준석이 원희룡에게 윤석열은 금방 정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김재원에게 물어보니 김재원 최고위원이 원희룡에게 아침에 통화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다. 윤석열은 금방 정리된다는 말을 이준석이 정말 했느냐. 그러니까 했다. 그리고
이준석이 통화 내용은 뭐 자동 녹음된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그때 윤석열과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돼서 그거 유출하고 또 파문이 또 다른 파문이 있었죠. 그러니 이 자동 녹음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재원은 이준석이 윤석열은 곧 정리된다는 말한 사실을 확인을 했다.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1위 후보를 놓고 정리가 된다. 이것은 대표의 본분을 벗어나는 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또 이 부분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도 열립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18일 내일 뭐 후보 토론회를 예비 후보 토론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결정을 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문제도 논의를 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일어날 그런 쟁점들이 많은데 오늘 이 이야기까지 나왔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큰 논란이 일어날 그런 소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부터 인터넷 신문에서 이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준석, 윤석열 금방 정리된다 해서 초대형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대표가 지지율 1위 후보를 금방 정리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다른 일간지 기자에게 이준석이 했다는 이야기. 윤석열은 토론회 2번이면은 끝이다. 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당대표의 지금 최대 목적이 1위 주자 윤석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꾸미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윤석열 대신 누구를 하려고 하는가. 뭐 플랜 A 유승민, 플랜 B 오세훈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죠. 그것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금방 정리된다. 이 말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한 이 말이 거센 후폭풍을 예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김재원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 여기에 출연해서 오늘 아침에 김재원 이야기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라는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본인이 방송국에 오기 전에 원희룡과 통화를 했다. 원희룡 지사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준석 대표는 자동 녹음되는 전화기를 사용하니까 녹음 파일이 있을 것 아니냐 이야기할 정도로 확인해 주더라. 녹음 파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원희룡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재원은 원희룡은 이런 면에서 거짓말을 할 그런 분은 아니다. 자, 저도 뭐 원종 지사와 자주 인터뷰도 하고 취재를 해봤지만은 이런 이야기 가지고 뭐 본인이 어떤 뭐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어떤 해명을 할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해명을 할 텐데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김재원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은 곧 정리된다. 금방 정리된다. 그리고 또 다른 기자에게 이야기했다는 토론회 2번이면 끝장난다. 그것이 결국은 이리저리 이야기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당대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특정 후보, 더군다나 지지율 1위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다 못해서 더 나아가서 토론회 2번이면 정리된다든가 다른 경쟁 후보인 원희룡 지사에게 금방 정리될 거다. 그렇네요. 원희룡 지사도 대권 주자죠. 거기에 1위 주자 금방 정리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자꾸 토론회를 2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것인가? 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예비후보 경선 토론회 2번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2번이면은 윤석열은 나가 떨어질 거다. 이준석의 말에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한 일관성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재원, 저는 설마 그랬을까? 후보 등록 이전에 윤석열 총장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생각이었다면 그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설마 그랬을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점을 이준석 대표가 초래했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경론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이준석 경선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상실했죠. 나는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거기다가 윤석열 금방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더 이상
이준석은 경선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매달리느라고 정부 여당 비판은 등한시하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부터 경선에 손을 떼고 대여 투쟁을 선봉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모르겠다는 반응이죠. 여기서도 원희룡 지사와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왜 내가 정부가 싸워야 되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당대표로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경선 관리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짐작들이 있지만은 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단어는 안 드리지만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유승민, 원희룡 이야기 나오고 뒤에 김종인 이야기 나오고 내각제 이야기도 나오고, 어쨌든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력이, 특정 세력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윤석열을 쳐내려고 한다. 자, 그런 그 큰 틀에서는 그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범야권 대권 구도에 화약고를 하나 또 만들었죠. 안철수와 합당이 불발됐는데 안철수 쪽에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두 사람의 묵은 감정이 결국은 이 파국으로 몰고 갔다. 그래서 대권 구도에서 제3지대가 불가피해졌고, 제3지대에서 나중에 별도 후보를 내면은 지금 제3지대가 어차피 안철수나 김동연이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수 우파 중도의 표를 잠식을 하면은 필패가 될 수 있다. 만약에 11월 달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제3지대와 단일화 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우려가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일면 톱으로 보도했습니다. 안철수 또 마이웨이 대선판 다자구도 급변했다. 자, 다자구도가 일단 됐습니다. 딱 안철수가 입당을 했으면은 김동연은 별 변수가 안 됩니다. 합당을 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양자구도가 돼서 지금 현재 야권에 좀 유리한 구도가 될 텐데, 이 안철수가 마이웨이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뒤에서 이준석이 등을 떠밀었기 때문이죠. 안철수 합당 위한 합당식 통합은 안 된다. 그리고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교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제3지대에서 일단 가 있을 거야. 이 이야기죠. 자, 그리고 김동연과 제3지대 연대 관측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또 돌아선 안철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돌아선 안철수. 뭐 과거에 뭐 간철수, 뭐 철수 이름 따라서 또 철수 이런 이야기들도 막 있었죠. 이번에도 결국은 합당에서 철수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준석 리스크가 작용한 배경이 큽니다. 물론 본인도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서 경선을 해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명분이 약하면은 들어갔을 텐데 그 명분을 이준석이 줬죠.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준석과 그 안철수 두 사람은 이준석이 그 2016년 총선 때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을 때 안철수와 맞붙었죠. 그때 안철수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 바른미래당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노원병 지역구가 비계되면서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바람에 또 공천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고, 자, 이런 그 상황에서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안철수가 단일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졌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당장 그냥 합당했으면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는 건데, 자, 한국일보도 야합당, 철수한 안철수, 제3지대 마이웨이, 그리고 여야 박빙 때는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중에 박빙이 됐을 때는 안철수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면서 이 안철수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고, 경향신문, 저 진보 쪽 신문이죠. 양당 구도계 중도 결집 놀이나 더 복잡해진 대선 셈법. 이렇게 안철수의 제3지대 출마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준석 리스크가 나온 결과죠. 한겨레 신문도 다시 타오른 이준석 리스크. 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리스크가 다시 타올랐다. 이 안에서는 윤석열과 갈등 폭발 직전이고
밖으로는 야권 통합, 무산 위기를 자초했다. 공정성이 의심이 되고 리더십의 상처가 깊어졌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 보시면은 이준석 2달 기대가 리스크로 변했다. 경선 관리와 야 통합, 동시 위기. 이 조간신문에서 이 정도로 그 논란이 일어나고 또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윤석열에 대한 그 본인이 정리할 수 있다, 곧 정리된다 이런 발언이 확산이 되면은 이준석은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지위를 갖고 활동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야권에서는 과연 이 이준석 대표 체제로 정권 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나온다. 동아일보가 분석입니다. 다만 이준석 체제가 갑자기 막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11월 9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모처럼 등장한 보수의 젊은 선장을 끌어내리는 것은 야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 이 분석은 이 윤석열이 곧 정리된다. 이 발언이 알려지기 전에 분석한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준석이 경선 관리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빨리 발족을 시켜서 정권을 이름해야 된다. 다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이준석이 본인의 비서실장 서범수 의원의 친형이죠. 서병수 지금 경선준비위원장에게 또 맡기려고 해서 그것도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는 또 외부 인사에게 맡겨야 된다. 서병수는 안 된다. 또 이런 또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선수를 했습니다. 이준석은 경선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대선 주자는 좀 비전 제시를 해라. 자, 그런데 경선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으면은, 그런데 그러면 뭘 하느냐? 대여 투쟁,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 이준석의 역할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최고위원회의가 오늘 그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 위기의 이준석, 오늘 시험대 서병수 선관위원장 카드도 마찰이 예상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윤석열에 대해서 한 그 말이 큰 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회의가 끝나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달 말에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당대표 리스크부터 제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지금 대권 주자들끼리 막 경쟁을 하고 붐을 일으키고 컨벤션 효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당대표 문제가 중심에 딱 서버려서 최근에 이 기사를 보시면은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든 홍준표든 그 기사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준석이 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민주당 경선은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죠. 요즘 민주당에서는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 놓고 시끌시끌하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을 했는데 임기가 뭐 한 3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경기도지사 임기 얼마 안 남았죠. 만약에 대표로 그 대선 주자로 후보로 선출되면은 10월 달에 내놔야 되는데 미리 알박기, 한교와 그 임기제니까는 한교익을 알박기를 했는데 왜 그럼 한교익을 알박기를 했느냐? 보원 인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이 형수 욕설에 대해서 나는 이재명이 욕설을 한 것을 이해한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옹의를 해준 그런 데 대해서 보원을 한 것이다. 자, 이런 해명이 나오는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음식평론가 한교익 씨 어떤 농업신문인가 거기 기자를 하다가 뭐 갑자기 음식평론가 한다면서 진보 뭐 이렇게 막 메시지, 진보 좌파 메시지를 막 내고 있죠. 그런데 무슨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이냐,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더 황당합니다. 어제 이재명에게 기자들이 한교익이 논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 안 하겠다 그러고 말았죠. 자, 그런데 중앙일보입니다. 이낙연 쪽에서는 아니 경기 맛집 공사냐, 경기 관광공사가 아니고 경기 맛집 공사가 돼버렸다. 뭐 맛평론가, 음식평론가 한교익이 그 길을 간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니 전문성이 도대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
그 캠퍼, 이재명 캠퍼 현근택 대변인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맛집을 추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관광 여행 가는 것 중에서 반 이상은 먹는 것이다. 문제될 게 없다. 음식 전문가고 맛집 추천하러 다니고 하니까는 관광공사 사장의 전문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하나는 DJP 연합정부 때, 김대중, 김용필 연합정부 때 JP 쪽에 장관 자리 5개를 줬죠. 그 중에서 나중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JP 쪽에 줬는데, 나중에 JP 쪽에 사람이 없으니 전혀 비전문가를 그 장관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 그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서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는 답한 말이, 나는 생선 반찬을 좋아한다. 생선 반찬을 좋아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황당한 말을 했는데, 음식평론가라서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의 전문성이 있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개그죠, 개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정부 요직 인사를 과연 어떻게 할지, 본인에게 좀 좋은 말 해준 사람, 본인을 좀 방어해준 사람, 전문성은 뭐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을 저 뒤에 보이는 저 청와대 요직에 착착착착 앉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